미국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는데 이제 그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강의가 있어서 오늘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외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NG를 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써놓으니까 그거 보면서 말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세계면, 네이버 세계면 제가 딱 영상 그 스크립트 다 했더니 5개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기사는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시설 10군데를 폭격을 했다. 이제 그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프리카 남 희망봉을 통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류가 지연이 되면서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가동을 2월 11일까지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나오고 있죠. 단순히 해운운임 폭등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테슬라 주가만 떨어졌고 나머지 빅테크들이라는 건 다른 주식들은 지금 동요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럴 우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예산 고갈이 지금 됐는데 미국 지원 중단 때문에 그랬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후티 반군이 발표하기를 미국이 70발 이상의 공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5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후티 반군에 지원하면은 월 100달러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국제 정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뉴스만 봐도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수에즈 운하가 봉쇄되는 걸 넘어서 꽤 재밌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미국의 함정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드론 무기를 막 공급해주고 있죠. 러시아에도 공급해주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후티 반군한테도 줄 수 있고, 후티 반군은 생각보다 무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기들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그 홍해 앞바다, 아덴만 앞바다에 있는 상선들이라던가 미국 함정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납포를 한다던가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러시아 전쟁 때만 봐도 이게 길게 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자극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가 거의 잡혀가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때만큼 아주 원초적으로 강하진 않은데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만 해도 유가가 4%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물동량이 15%예요. 이렇게 되면은 선박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박이 수에즈로 투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에즈를 지나가는 선박들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거의 뭐 곱하기 2배 이 정도의 배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운임 가격이 상승되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라고 해야 될까?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되면서 지금 막 물동량이 쇼티지 나고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인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상황이 좋아진다, 경기 회복까지 간다, 그랬으면은 예전에 그 HMM 주가 올라가던 상황처럼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멘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국제 정세인데요. 예멘 인구가 3,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북한보다 1,000만 명이 더 많아요. 사우디 인구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땅덩이가 크니까. 근데 3,700만 명이에요. 예멘이랑 사우디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시아파예요. 그리고 절반 넘는, 약간 넘는 수준이 지금 순위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그리고 예멘은 원래 공화국이었었던 곳이고 반군이 지금 수도를 점령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통일이 되는데 반군 위주로 통일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화국을 세우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사우디 남부 접경지대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들어올 수 있는데, 사우디 그 지도를 보시면 중간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넘어서 그 접경지대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라든가 여기서의 명령이 그렇게 막 통제가 잘 되는 지역들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조금 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막이에요. 실제로 사막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의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으로 휙 나뉘는데 이 남부 지방도 공화국의 물결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사우디는 왕가입니다. 사우디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 왕정에 대한 위협을 제일 싫어해요. 그게 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계속 지금 정부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 둘만으로도 복잡한데 이 남부군이 있어요. 조금 애매한데 예멘이란 자체가 애초에 통일이 되면 안 되는 국가였던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고 다민족, 다종교가 섞이면서 애매한 상태인데, 남부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죠. 너는 여길 왜 지원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냥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멘이라는 땅이 아예 사막이고 지리적 요충지 가치도 없고 그랬다면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 은, 구리, 니켈, 그리고 코발트,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원해 줬을 때 나중에 내가 광물 자원을 담보 삼아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확보할 양이 늘어나니까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이 굉장한 요충지대예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쪽 위치 자체가 운하로 뚫려 있지가 않아요. 석유는 많이 나지만. 근데 반대로 그 반대편의 홍해 같은 경우는 수에즈 운하로 유럽으로 가는 길로 뚫려 있고, 만약에 이 아덴만 지역 쪽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중동의 요충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쪽, 하나가 그 두바이 쪽, 하나가 아덴만 쪽입니다. 요충지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각 나라들, 좀 빵빵한, 중동의 빵빵한 나라들이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해결될 수가 없고, 미국은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란은 왜 지금 후티 반군을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시켜 버렸는가? 그 후티 반군 보고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헤즈볼라라던가 하마스라던가 이번에 뭐 후티라던가 여기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원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권유라던가 이런 압박은 할 수 있겠지만 해 마라, 완전히 통제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란이 지금 여기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사우디를 딱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면 사우디의 11시 방향, 그리고 후티는 사우디의 남쪽입니다. 이란은 또 오른쪽, 북동쪽을 장악하고 있죠. 이 삼각 트라이앵글로 사우디를 포위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지금 하마스랑 싸우면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헤즈볼라랑 본격적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마저 괴멸되면은 사우디 북부 지역의 세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그 사이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남는 게 후티밖에 안 남아요. 그럼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계속 시선을 끌어주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어주게 되면은 미군이 여기서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군 함정이 그 아덴만 바싹 붙을 수가 없어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위험하죠. 군함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원격에서 계속 이제 원거리로 뭐 전투기를 보낸다던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 수 있어요. 그 지역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헤즈볼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헤즈볼라를 괴멸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선에서 휴전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을 이제 더 이상 공격 안 하게 할 테니까 헤즈볼라 공격하지 마라, 여기까지서 멈추자, 뭐 이런 딜을 하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제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가 너무 저렴해졌어요. 이게 지금 전쟁의 판도를 바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가려고 했더니 이제 뭐 저번에 제규어인가 그랬죠. 무기를 딱 가지고 제블린 이거 가지고 지금 전차를 그냥 뚱뚱뚱 따버렸잖아요. 가성비가 안 맞기 시작해져요. 미사일 하나가 전차 하나랑 교환이 됩니다.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드론으로 전차를 공격합니다. 드론 한 대 가격 350만 원짜리랑 전차 한 대 가격 300억짜리가 교환이 돼요.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전차 한 대가 그러면 드론 하나를 뭐 격추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뭐 무기를 쓴다던가 해서. 근데 이 드론 3개, 4개가 동시에 다가온다던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드론에 대한 대항 체계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나온 대응 체계를 보면은 드론을 원격으로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과 드론 사이에 통신망을 교란시켜서 명령어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러면 드론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나중에 툭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다 미리 입력시켰다 봅시다. 가서 전차를 찾은 다음에 인식하자마자 타겟팅하고 알아서 원래 출발했던 귀환지로 돌아와라. 프로그래밍 해버리는 드론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AI를 넣어서 드론이 스스로 상대방의 전차라든가 뭐 함정을 파악하고 미사일까지 쏘고 귀환하는 AI 시스템을 넣는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좀 요격을 하고 있는 가성비가 아주 엉망인 상태로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응 체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가 이란 입장에서는 의외의 소득을 얻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함정, 그러니까 미국 전단, 항모 전단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싸워볼만 하네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미국의 항모 전단이에요. 근데 이란이 미국의 항모 전단의 약점을 찾아내게 됐어요. 그러면 중국이 가장 쾌재를 부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빨리 후티 반군 사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랑 하마스 상태를 빠르게 종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뭐 국제 경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가장 투자자들한테 베스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뭐 관련주들이 나오고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전쟁에 대한 무기 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탱크, 전투기, 항모, 미사일 이런 거에 주력된 무기 체계였다면은 이제는 저렴하고 조용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무기의 시대로 변하는 변곡점이 아닌가. 그게 저는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 무기 또 바뀌겠죠. 20년 뒤에 무기 싹 바뀌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무기의 정점에 AI가 있을 겁니다. AI가 다 지휘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난해해질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AI 관련 반도체 수출 안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인 거고 이게 앞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시장 보면 항상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말에 잘 쉬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